안녕하세요. 10만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학습법 뉴글리쉬를 가르치는 10만시간 영어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영어학원 원장님들에게 이 새로운 영어학습법을 가르치고 누구나 영어야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새롭고 쉬운 영어학습법을 연구하는 영어 연구가입니다. 우리는 10여 년 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은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어 회화를 하려고 하면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영어 회화를 다시 할 때 항상 단어부터 외우고 그것이 지겨워서 많이들 포기를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껏 여러분들은 독해와 문법을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영어 단어를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을 외우신 것은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학습자들이 영어 회화를 잘 못하는 이유는 단어를 잘못된 방식으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켜줄 제대로 된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과 영어 회화에 좋은 영단어장 손쉽게 사용하기 편한 영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니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단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어를 외울 때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대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도 크게 일반 단어와 문법 단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단어는 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뜻의 단어로 모든 단어의 90%가 일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boy, 소년, 가다, 나는 이런 단어들이 일반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 문법을 가진 특수 목적의 단어가 바로 문법 단어로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자면 in, 전치사, can, 조동사, to, ing, that, what 이런 접속사, 의문사, 관사 이런 것들이 바로 문법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 일반 단어인지 문법 단어인지를 구별하셔서 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단어와 문법 단어는 외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반 단어 암기법. 첫 번째, 영단어 외우는 방향. 제가 앞에서 영어를 제대로 외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영단어를 외우는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독해용으로 단어를 외웠을 때는 영단어를 보고 한글 뜻을 암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visi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방문하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를 한다는 것은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니까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써져 있는 것을 한글로 독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할 때는 먼저 머릿속에 하고 싶은 한국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해당되는 영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용어를 할 때는 한글 뜻을 보고 영단어가 떠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외워야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외우시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영어 단어가 잘 안 떠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다란 말을 하고 싶으면 visit 이런 식으로 방문하다는 visit이구나 이 방향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1번 말고도 영단어 암기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꼭 들어봐야 한다. 우리가 예전에 외울 때 한국어를 보고 단어만 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그냥 피아노라고 뜻을 외워버리면 실제로 이 단어의 발음은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외국 사람 앞에서 피아노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피아노라고 발음을 해버리면 외국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나한테 Do you have a piano? 이런 식으로 피아노라고 발음하면 또 나는 피아노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즉 단어를 외울 때 처음부터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외우셔야 하지만 이 단어를 들을 수도 있고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발음을 들었으면 듣는 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큰 소리로 따라하며 외워야 합니다. 내가 그냥 들은 거랑 큰 소리로 따라하며 외운 거랑 실전에서는 그 발음이 그냥 듣고만 입으로 따라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그 발음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영단어 발음이 1초 만에 생각나도록 반복 암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 친구 집에 방문했어 라고 해서 이 방문했다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1초에 visit이라고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단어를 외울 때 영어 왕초보분들은 품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품사라는 것은 그 단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사다, 접속사다, 대명사다 이런 게 바로 품사인데 이 품사를 같이 외워놓으면 영어에 활용할 때 훨씬 더 활용 효과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 문법 단어 암기법. 첫 번째, 영단어 외우는 방향. 회화형은 마찬가지로
한글이 뜻이 생각나면 그걸 맞는 영단어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 뜻에서 영단어로 암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일반 단어는 1대1 대응입니다. 즉 방문하다는 visit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지만 문법 단어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애라는 학교에, 테이블에, 서울에 이런 식으로 애란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문장에서의 애의 근본 의미에 따라서 이게 in이 될 수도 있고 on이 될 수도 있고 at이 될 수도 있고 to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어제 먹은 것 이런 식으로 것을 라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한 단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상황과 문법에 따라서 that이 될 수도 있고 what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2번 문법 단어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 한글 뜻을 사용 용법에 따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뭐 하기 위한 말을 할 때요. 동사를 가지고 하기 위해를 할 때, 만약 먹기 위해서 그럴 때는 to eat. 같은 하기 위해라도 명사를 가지고 하기 위해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돈을 위해 그러면 for money. 뭐뭐 하다니라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싶으면 to. 뭐뭐 할, 먹어야 할 이런 식으로 동사를 가지고 할이란 말하고 싶으면 to. 뭐뭐 하니까 동사를 가지고 이유를 말할 때는 to. 이 한글 뜻이 언제 어떤 상황에 쓰일 때 이런 단어가 나온다까지 아시고 외우셔야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 단어에 관련된 강의를 영어 문법 사용 설명서라는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꼭 참고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일 경우에도 근본 의미로 암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를 생각해 두고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for다. 단순히 for는 위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초보 수준 영어고요. 절대로 프리토킹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콕 집어서라는 표현일 때는 at을 쓰고 뭐뭐에 붙어서는 on이다. 이 강의도 제 원어민식 전치사 강의법을 3개나 올려놨습니다. 이 영어 강의를 꼭 들으시면 지금 실력에서 많은 향상이 있으실 거라 제가 약속드립니다. 영단어 암기를 잘하는 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반복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1초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외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외우시고 1초 안에 떠오르지 않는 것만 색깔펜으로 칠하셔서 그것만 외우시고 또 했는데 떠오르지 않는 건 또 다른 색깔펜으로 칠해서 그것만 외우시고 이런 식으로 안 외워지는 것만 주기적으로 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단어 듣기 활용을 통한 주의적 복습. 듣기와 말하기까지 잘 하시기 위해서는 지하철이나 길거리 이동 시나 집에 있을 경우 딴 일을 하더라도 mp3 파일로 틀어놓고 그걸 계속 들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 듣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영어 듣기에도 좋고 영어 단어를 외우시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 아침에 그 전날 단어를 복습을 하시고요. 자기 전에는 그날 배운 것을 mp3를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원으로 암기하기. 영어를 보시면 접두사, 어근, 전미사라는 것으로 단어가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접두사, 이런 on이나 this는 반대 의미를 나타내고요. free는 전을 나타내고 이런 tiv, 션, al 이런 말들은 전미사로서 품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이용해서 외우게 되면 과학적으로 외울 수 있게 되십니다. 네 번째, 단어의 뜻에 맞는 그림이 있는 단어장을 암기하기. 단어에 그림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실히 시각도 동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단어를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기. 이것이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저만의 비법인데요. 한국어 단어가 있지만 특정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보다 선호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린 탁자란 말보다 테이블을 더 많이 쓰고 나 어제 가방 샀어 보다 어제 백 사러 갔어. 승무원을 보면 스튜디오스네. 아,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한국어가 있는데도 영단어를 더 선호하는 단어가 있고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두 번째, 근데 이런 1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2번,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느낀 건데 이 교포들이나 TV에서 봤던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을 보시면 일상생활에 한국어 대신 영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시 더 빨리 그 단어가 떠오르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습할 때 한 문장의 영단어 비중을 한두 개만 넣었다가 앞으로 점점 높여가고 또 이왕이면 영어식 어순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금 얘기할 때 디파짓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고 마중 가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픽업하러 갈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외운 단어를 실생활에 단어로, 이왕이면 정확한 발음으로 실생활에 많이 사용할수록 이 단어가 영어회 하실 때 더 빨리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영어 단어책 추천. 첫 번째 MD 중앙영어라고 있는데 희덕이라는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영어 어휘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중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인데 단어의 예문을 통해 그 전에 외운 단어를 자동으로 복습시켜주는 이 단어책만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나 편집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선식 영단어 중학 수준. 우리가 생활영어를 한다면 굳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 수준 먼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은 영상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B는 버리고 그 벌은 B 소리가 나니까 B 라는 철자가 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갖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금방은 기억하게 해주는데 연상을 위해서 발음 자체가 약간 조작된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뜻은 금방 외우지만 발음을 따로 또 정확히 더 외우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주니어 능률 복화. 중학 수준이고요. 이것은 어원을 통한 학습법으로 단어를 오래 기억하게 해주고 과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나 문제는 어원을 내가 또 따로 학습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학적인 거 좋아하고 오래 외우기 좋아하신 그런 분들은 이거를 외우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단어 어플 소개. 솔직히 단어장보다 평상시 갖고 다닐 수 있는 어플을 더 추천해 드리는데요. 특히 첫 번째 암기고래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랑 아무 상관없는 업체인데 저도 좋아서 많이 사용하는데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한국어 뜻을 통해서 영단어를 생각나는 방향으로 암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컨텐츠도 있고 그냥 영단어 한국어로 된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암기가 가능하고요. 단어의 난이도별로 선택해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당연히 읽어주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고 단어의 뜻에 해당된 그림도 나오고 심지어 해설도 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고 다섯 번째, 주제별 영단어로도 암기 가능하다. 즉 내가 중등이면 중등고등 단어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 기능으로 외운 것과 안 외운 것도 구분할 수 있고 또 결심 모드라고 해서 내가 단어를 설정해 놓고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얘네들이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도 생겼습니다. 단점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즈보카 세계책을 초고속 영단어 학습법이라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난이도별로 선택해 암기할 수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암기 효율도 높습니다. 세 번째, 어원을 통해서 그걸 또 해설까지 해주세요. 그런 강의를 통해 외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무료 콘텐츠는 좀 적은 편이고 유료 콘텐츠 비중이 더 높았다는 게 저에게는 단점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한 제대로 영단어 외우는 방법과 좋은 영어 단어장과 좋은 영어 앱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영어 초보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프리토킹 할 때까지 10만 시간 영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